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민 개발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또는 본인의 업무를 파워 앱스와 같은 앱을 만들어서 업무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기존에는 IT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IT 담당자들이 이러한 시스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리딩을 했다면 지금은 시민 개발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업무에 자동화를 만들거나 앱을 만들거나 또는 시각화를 만들면서 본인의 업무를 디지털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챗GPT가 등장한 지 몇 년 안 됐죠. 이제 챗GPT가 등장하면서 현업도 마찬가지지만 IT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IT 하는 사람들도 챗GPT한테 관련된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코드를 자동화에 또는 앱을 만들 때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IT 담당자뿐만 아니라 현업들도 서로 본인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각자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러한 노코드 기반의 툴들 그리고 여기에 노코드 툴에 인공지능이 포함이 되면서 누가 전문가라고 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해당하는 솔루션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업무에 적용하게 되면 해당하는 솔루션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통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정보화 전환이었고 지금은 디지털 전환에서는 시민 개발자들이 본인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프로세스 자동화를 만들고 앱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는 발표도 하고 그리고 좋은 사례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듣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IT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현업에서 현업의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업무에 녹여들여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 개발자들이 이제 본인의 현업 업무가 이제 더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IT는 이러한 툴들을 빨리 도입을 해서 또는 현업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거나 또 서포트하는 이러한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 개발자 디지털 전환에 사용되는 이 파워 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스크 오토메이션에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RPA입니다. 자, 이 데스크탑 RPA를 이용하게 되면 윈도우 환경에서는 모든 사용자들이 무료로 RPA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반복적으로 수작업했던 것들은 이 RPA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성 높게 24시간 에러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RPA는 엑셀 및 이메일 자동화 기본으로 포함되고요. SAP 자동화, 그다음 PDF 문서, 그다음 OCR 자동화, 그리고 챗GPT 연동까지 가능한 거죠. API를 통해서 챗GPT와 뭐 인터페이스를 하거나 또는 챗GPT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받아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파워 오토메 데스크탑이 개인 업무의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하면 이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은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비즈니스 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이러한 RPA들이 실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는 데스크탑 RPA가 실행하는 것 이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증명서 신청이라든지 교육장 예약, 그다음에 경비 휴가 승인 프로세스, 그리고 예약 시간에 자동 메일 발송,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실시간 처리, 특히 쉐어포인트 리스트, 쉐어포인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들 이런 것들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파워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이런 파워 오토매틱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기업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 앱스를 통해서 이런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와 또 연결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부서의 업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현업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본인 부서에 필요한 앱들을 만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IT
담당자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어, 놀라고 있고, 또한 저희도 각성을 하면서 좀 더 많이 배워서 빨리 이런 지식들을 전파하고, 또 저희도 배우는 데 힘을 써야겠다, 그리고 교육 현업들을 지원하는 데 힘을 써야겠다, 이런 느낌들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파워 BI는 기본이죠. 파워 BI는 현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사무직 기준으로 봤을 때 파워 BI를 사용하는 기준이 요즘에는 한 반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은 보면 반 정도는 파워 BI가 어떤 건지 기본적인 건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파워 BI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에서 파워 BI를 사용하는 비율이 약 100이라고 보게 되면, RPA는 50 정도도 안 되죠. 50 정도 안 되고, 파워 앱스는 그 중에도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디지털 전환 툴은 파워 BI고, 그리고 조금 더 본인들이 이러한 디지털 전환 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데스크톱 RPA, 그리고 클라우드 RPA,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파워 앱스까지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MS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한국에 방문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MS는 컴퓨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의 디지털 전환이 목표이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지빌리티의 시민 개발자를 만나서, 시민 개발자가 어떻게 파워 앱스를 통해서 재고를 검색하고 구매를 하는 이런 앱들을 어떻게 해서 생산성이 높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예약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래서 약 17개 롯데호텔에서 약 연간 1만 원 시간을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롯데호텔의 자동화 사례를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롯데호텔은 일찍부터 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에 관심을 갖고 여러 업무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RPA는 효과만큼이나 운영 비용이 높았죠. 특히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시간과 비용도 무시할 수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은 그 고민을 풀어내기에 딱 맞는 서비스였습니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원하는 일들을 자동화하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까지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체 호텔 체인의 다양한 부서에서 자동화에 관심 있는 직원들을 모아 8주간의 실무 교육을 진행한 뒤 각자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경험을 했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각 부서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17개 롯데호텔 전체가 업무 자동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간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호텔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서로 필요한 자동화 환경과 업무의 고민은 닮아 있기 때문에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자동화 시나리오들이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내 경진 대회와 업무 절감 효과에 따른 포상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자동화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업무에는 단순 반복적인 과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파워 플랫폼 도입 이후에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RPA에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발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손쉽게 RPA 모델로 자동화되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현업에서 직접 RPA 관련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시민 개발자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부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는 예약을 롯데호텔의 자체 예약 시스템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파워 플랫폼으로 구성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과 개인정보 관리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개발자가 아니라 현업의 전문가들이 직접 만들어 간다는 점이 파워 플랫폼의 강점이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자동화가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단순 업무나 야근이 줄어든 것도 큰 수확이었지만, 간단한 반복 업무들을 자동화하고 나니 불필요한 야근도 줄었고 정말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객 서비스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게 됐고 서비스의 질이 더 나아지는 효과도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끼던 분들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더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는 분명히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능동적인 업무 문화를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직 내에서 선순환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롯데호텔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좀 봤고요. 이렇게 시민 개발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요즘에 보이던데요. 클릭 5번 만에 챗봇을 완성한다. 그리고 쉬운 AI만 살아남는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종종 보이죠. 그래서 AI 전문 개발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러한 AI 전문 개발자보다는 챗GPT가 이런 역할들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절차와 코드 없이 자연어 프롬프트와 마우스 클릭 4-5번이면 5분 만에 챗봇이나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파워 플랫폼의 파워 앱스, 그 다음에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 우리 데모를 보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노코드 기반, 로코드 기반의 IT 툴은 이제 찬스가 아니라 오퍼튜니티입니다. 오퍼튜니티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먼저 나아가서 디지털 전환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코딩 기반, 뭐 자바나 파이썬 같은 코드 기반의 프로그램 랭귀지를 배우려면 최소한 1개월에 3개월 정도는 배워서 저희가 실무에 투입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노코드 툴, 이 파워앱스 같은 툴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배우면 현업들이 본인의 업무 프로세스를 파워앱스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코드 툴은 PC 또는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된다는 것은 파워앱스로 앱을 개발하면 사진기라든지 음성 녹음이라든지 QR코드 인식 이런 것들이 다 되죠. 그러면 현장에 가서 작업 지시서를 QR코드를 읽어서 작업 진척도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때도 파워앱스 같은 앱들이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워 플랫폼과 같은 노코드 기반의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AI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80%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은 2025년까지 가상 대화 도우미가 내장되어서 컨텐츠 가족 및 컨텐츠 생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트너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까지 약 800억 달러, 약 1000조 이상이 절감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기존의 대화형 인공지능 그리고 대화형 챗봇이 이제는 생성형 AI가 기본으로 내장될 것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AI가 도입이 되면서 혁신이 이제 프로세스 혁신이 되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최적화되고 고객의 DX의 경험이 강화되고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가되고 개발 비용과 위험이 이제 감소된다는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대화형 AI의 구축의 새로운 시대는 초기에 이러한 챗봇들은 전문 공급업체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투입이 되어서 이런 걸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토픽들, 챗봇이 커버할 수 있는 토픽들을 수작업으로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토픽들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코드 기반의 툴들이 나오면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시대죠. 이때부터는 이제 시민 개발자 또는 전문 개발자들이 로코드 기반의 챗봇을 개발하면서 이제 토픽들도 쉽게 등록을 하고 그다음 토픽에 관련된 시나리오, 그다음 프로세스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생성형 AI가 탑재된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나왔습니다. 자,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지금 보여주면 토픽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 말은 우리가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챗봇을 개발하면 이런 토픽들을 만들 때 인공지능이 이 토픽과 관련된 트리거 문구들 자동으로 다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뭐 경조금을 신청한다고 하게 되면 경조금과 관련된 이런 토픽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쭉쭉 만들어줘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챗봇을 사용할 때 해당하는 문구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토픽에 대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응답 정확도, 더 빠른 채택, 더 나은 고객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런 챗봇을 개발하는 시간이 기존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챗봇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보시겠지만 챗봇을 개발하는데 아주 단순한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문서를 참고하는 것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간단한 챗봇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코파일럿 스튜디오 말고 코파일럿은 또 무엇이냐면 코파일럿은 생성형 AI이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여 인간의 복잡한 인지 작업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국어 및 다채널 채팅이 가능하고 몇 초 안에 비즈니스 데이터와 지식 쿼리가 가능하고 라인 오브 비즈니스 시스템, 레가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 그리고 동적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자, 코파일럿은 단순한 챗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기존의 챗봇은 일반적인 텍스트 기반이었죠. 그리고 자연어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NLU가 지원이 되면서 사용자와 자연어 대화는 가능했지만 생성형 답변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챗봇을 개발하는 제작자가 자연어 대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픽들 시나리오를 전부 다 수작업으로 다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트에 내장되어 있고 고립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코파일럿이 등장하게 되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어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보이스 같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 생성형 컨텐츠가 기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등록하거나 이렇게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애저 오픈 AI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답변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챗GPT에서 채팅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상황별로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대응성과 적응성이 굉장히 월등합니다. 자, 코파일럿은 코파일럿 4 다이내믹 365, 그 다음에 코파일럿 4 파워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그리고 코파일럿 4 시큐리티, 윈도우의 코파일럿, 그다음 GW의 코파일럿, 여러 가지 코파일럿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자, M365 코파일럿은 우리가 뭐 MS 워드에 본인이 기획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MS 워드에 정리해 놓고 파워포인트에서 해당하는 워드를 첨부를 하면서 이 워드에 포함되어 있는 기획서를 기준으로 PPT 문서를 만들어줘 하게 되면 코파일럿 자동으로 PPT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환을 만들 때 굉장히 효율적이죠. 교환을 만들 때 MS 워드에 파워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PPT를 만들어줘 하게 되면 아주 멋지게 PPT를 만들어줍니다. 파워 플랫폼도 지금 코파일럿이 다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파워앱스를 만들 때 어떠한 기능을 하는 파워앱스를 만들어줘 하게 되면 기본적인 테이블 한 개 정도의 설계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파워앱스 앱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약 2개 이상의 구조가 테이블이 필요한 케이스도 지금 파워앱스를 만드는 코파일럿이 지원이 된다고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데 언제 릴리즈가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코파일럿 4 윈도우즈에서 이제 윈도우의 코파일럿이 또 기본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코파일럿 기더브는 소스 코드 자체를 이제 코파일럿이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코파일럿 4 시큐리티는 어떤 코드에 보안에 취약점이 있으면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탐지해서 그러한 리포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기존에 있던 이런 코파일럿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또는 봇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애저 AI 스튜디오,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파워 플랫폼의 커넥터들, 인공지능 AI 빌더의 기능들을 같이 연계해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기반의 챗봇을 개발하는 파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저 AI와 코파일럿 스튜디오 이 두 가지 전부 다 인공지능인데 자, 애저의 클라우드에 보면 또 애저 AI 기반의 챗봇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애저 AI와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애저 AI는 기본적으로
시민 개발자도 개발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문 개발자에게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시민 개발자와 전문 개발자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로코드 기반의 챗봇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애저 AI는 달리와 같은 이미지 생성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유형의 모델 사용이 가능합니다. 머신러닝도 가능하고 RAG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RAG가 기본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저 AI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떤 문서를 등록을 해서 챗봇을 만들게 되면 애저 AI는 그 데이터 자체를 청크해서 잘라서 벡터 데이터에 저장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하지만 코파일럿은 이제 그런 단계는 사용자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RAG처럼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빠르고 인공지능의 챗봇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가장 큰 장점은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와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에 약 1,400개 이상, 요즘엔 1,5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커넥터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챗봇의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한 API도 또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시스템들이 다 연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자, 이 플랫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확장하거나 또는 인공지능 생성형 AI 및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게 코파일럿 스튜디오입니다. 약 1000개 이상의 조직, 그리고 43,000개 이상의 테넌트, 그리고 3,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지금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 페이팔, HP, 타타와 같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IT 서비스는 FAQ 같은 것들 우리가 문서에 정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문서를 등록해서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사용자가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자들이 IT에 질문하는 것들, 새로운 노트북 옵션, 또 새로운 사양들이 나왔으면 이러한 것들 코파일럿이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커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스턴트 같은 경우도 사용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챗봇에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을 서비스나우에 티켓을 바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는 CRM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최전방에서 고객 1차적인 답변들을 이제 챗봇이 답변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대답들은 고객 응대 직원에게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R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어드민 업무도 굉장히 많죠. 예, 그런 문서들을 정리를 해서 코파일럿에 던져주면 직원들은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쉐어포인트, SAP 등 이렇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파워 플랫폼의 파워앱스 오토메이트 BI,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파워 페이지가 지금은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이렇게 이름이 변경돼서 이제 포함이 되었죠. 기존의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막강한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민 개발자들은 주로 파워 앱스 오토메이트, 파워 BI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민 개발자가 본인의 부서 업무에 자주 사용되는 질문들이죠. FAQ 같은 것들, 정리된 문서를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등록해서 부서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파워 페이지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민 개발자가 회사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파워 플랫폼은 데이터 커넥터, AI 빌더, 그 다음에 데이터 벌스, 파워 FX 이러한 인바이러먼트와 서로 통합되어 있다, 연계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사용자가 어떤 문서, 엑셀 문서나 PDF 같은데 어떤 데이터, 인보이스 양식 같은 걸 만들어서 메일로 전송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사용자들이 해당하는 메일을 받아서 데스크탑 PC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RPA를 통해서 자동으로
PDF 문서 또는 엑셀에서 데이터 추출해서 그 다음에 시스템 입력하는 것도 RPA가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 부분 데스크탑 RPA가 PC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데이터 자동으로 입력하고 DB까지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앞단에 있던 데이터들 여기에는 커스터머가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직접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요청하게 되면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를 호출하게 되고 클라우드 플로우는 개인 PC에 접속을 해서 데스크탑 플로우를 호출하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업무 자동화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파워 오토메이트와 통합이 되어 있고 이 파워 오토메이트는 약 1400개 이상, 요즘은 1500개라고 합니다. 1400개 이상의 SAP, 서비스나우, 유튜브, 수많은 이러한 외부 시스템들과 커넥터로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코파일럿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업무 확장이 굉장히 넓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파일럿 M365 같은 기존의 코파일럿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생성형 AI의 코파일럿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엔드투엔드 사스 기반의 단일창 모니터링을 통한 협업 코파일럿 챗봇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토픽을 통해서 생성형 답변을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과 플러그인은 MS에서 기본적인 플러그인을 배포를 해줬어요. 그런 플러그인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거나 또는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의 흐름 액션을 만들어서 이 챗봇의 프로세스에 토픽에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챗봇을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멀티 채널에 챗봇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스튜디오 또는 팀즈 웹사이트 등에 코파일럿 스튜디오 챗봇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스튜디오에서 이런 챗봇의 사용 현황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애저 AI 스튜디오,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봇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자, 코파일럿은 지식을 활용하여 채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쉐어포인트, 파일 등을 첨부하면 코파일럿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참고해서 즉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용어를 많이 쓰죠. 하지만 코파일럿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참고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컨피덴셜한 데이터가 유출된다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백엔드 커넥터도 우리가 만들어서 백엔드 커넥터에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채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에즈 오픈 AI 스튜디오와 인터페이스 가능하고 데이터 보안이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GPT 프롬프트를 사용해 답변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성형 작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창의성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00개 이상의 미리 구축된 커넥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엑셀에 있는 작업들 이렇게 플러그인 또는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코파일럿 스튜디오 챗봇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uild Your Own Custom Copilot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 한번 데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uild and Test Together 해서 모든 기술 수준, 시민 개발자에서부터 전문 개발자까지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맥락을 이해해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이 가능하고 강력한 변수 관리 및 로직 및 응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챗봇을 만들 때 만약 구문 이런 조건을 관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직 제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할 때도 생성형 응답을 할 수 있게끔 또한 그 작업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파일럿 기반의 챗봇들은 MS에서도 계속 투자를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개선이 되겠죠.
자,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플러그인과 생성형 AI, 채널 퍼블리싱, 분석 및 사이트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로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좀 이따 데모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멀티 채널 플랫폼은 이제 코파일럿은 팀즈 이런 그다음에 웹사이트 등 같은 멀티 채널에 게시를 하거나 또는 SMS와 같은 애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텔레사인, 카카오톡, 그다음 틸러 같은 이런 것과 API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 소셜 채널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에 우리가 코파일럿 스튜디오 챗봇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성형 AI에 따른 봇 구축의 변화는 기존에는 이런 봇을 만들려면 주제를 직접 만드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겠죠. 이 시간은 토픽 시나리오를 만드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포함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이런 토픽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코파일럿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의 코파일럿 챗봇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파일과 웹사이트,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쇼포인트 리스트 파일 같은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기반의 토픽을 생성해서 프로세스를 우리가 직접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약 1400개 이상의 커넥트 플러그인 그리고 GPT가 기본 포함되어 있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zure AI 스튜디오,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만의 코파일럿을 게시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우리가 팀즈에 많이 게시를 하겠죠.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가능합니다. Microsoft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 데모 세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일 평가판 데모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만드시면 60일 평가판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파일럿 스튜디오 플랫폼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기 하게 되면 코파일럿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신규 코파일럿을 누르거나 또는 템플릿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신규 코파일럿 눌러서 자, 오늘 날짜 입력하고 코파일럿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코파일럿 설명도 하고 지침도 제공하고, 자, 랭귀지는 한국어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데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는 우리가 토픽을 핸들링 할 때 다이내믹 체인 간에 연결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어는 해당 기능까지는 아직 구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픽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선택을 해야지 토픽을 선택할 때 인공지능이 적절한 토픽으로 분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참조 자료는 선택하셔가지고 공개 웹사이트 있죠. 또는 쉐어포인트,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코파일럿 챗봇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몇 초 안 걸렸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 보시면 가상도우미 0724입니다. 자, 제가 참조할 수 있는 토픽이나 참조 자료 이런 것들 등록하지 않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자, 코파일럿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한반도의 남쪽에 있습니다. 자, 이런 지식은 자, 저기 밑에 보시면 Azure OpenAI에서 제공하고 있죠.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Azure OpenAI와 내부적으로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답변은 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조 자료에 가서 자료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개 웹사이트 있죠? 공개 웹사이트는 코파일럿 스튜디오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제가 넣겠습니다. 또는 본인 회사에 공개된 웹사이트를 추가하면 되겠죠. 또는 쉐어포인트도 가능합니다. 예, 자, 제가 코파일럿 스튜디오 웹사이트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지금부터 이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자,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답변을 해주죠.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언어 모델에서 제공하는 AI 도움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했던 웹사이트를 세 가지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제가 방금 추가했던 해당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참고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또 클릭해 보니까 예, 지금 링크를 타고 들어갔죠. 예, 그래서 자, 이 링크에 포함되어서 링크가 딥하게 들어가더라도 이런 거 링크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은 튜토리얼 매뉴얼에 보니까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죠. 자, 참조 자료에 보니까 자, 이제 기업에서는 뭐 교육을 가거나 휴가 규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 자료를 또 추가를 해서 자,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 볼게요. 자, 파일을 보니까 어제까지 이게 16메가까지 가능했는데 오늘 보니까 512메가 증가됐죠. 예. 처음에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나왔을 때는 3메가만 가능했습니다. 지금 512메가면 굉장히 커졌죠. 예.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선택하거나 뭐 교육 규정에서 해당하는 워드 파일을 한번 첨부를 해보죠. 첨부를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이 해당하는 문서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데이터를 청크해서 어디 벡터 데이터에 저장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교육 규정 어떤 정보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를 보면 근로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서를 첨부를 했고요. 자, 여기에 학습이 되었으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자, 해당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자, 이렇게 문서를 등록하고 나서 저희가 질문하게 되면 해당하는 문서에서 참고해서 해당하는 답변을 해줍니다. 준비가 됐죠? 그러면 자, 교육 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서를 참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 비용은 교육의 종류와 비용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며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참조했던 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당 문서를 우리가 기존의 FAQ 같은 걸 정리를 해두거나 또는 휴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서를 정리했던 걸 업로드하게 되면 챗봇이 이런 문서를 참조해서 답변을 다 해준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힘들었죠. 물론 챗GPT에도 GPT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좋은 것들은 이러한 문서로 또는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챗봇을 만들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작업, 그 다음에 액션, 파워 오토매틱 클라우드 액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말 뛰어난 기능이죠. 자, 그러면 이런 코파일럿 스튜디오 기능 중에 문서는 이제 한 가지만 저희가 추가를 한번 해봤고요. 자, 작업 플러그인 생성해서 날씨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작업해 보시면 자, 작업 추가가 있어요. 작업 추가는 MS에서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배포를 해뒀습니다. 여기 보면 엑셀도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날씨 자, 이렇게 조율을 해보면 검색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이게 쉽게 빠르게 나왔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모가 항상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나오죠. 날씨 하게 되면 오늘 예보 가져오기 이걸 선택을 하고 지금 유럽이나 이쪽에서 업무 시간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낮 시간에는 시간이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다음을 눌러주고 자, 두 가지 인풋이 있습니다. 자, 지역과 단위 두 가지 인풋이 있고 출력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출력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 다음을 눌러서 해당하는 작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토픽에 가서 사용자가 날씨와 관련된 걸 물어보면 해당하는 작업을 호출해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죠. 토픽 추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시작해서
토픽을 사용자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과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설명해서 생성하게 되면 트리거 문구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토픽 이름은 날씨고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날씨와 관련된 문구들 있죠. 날씨 알려줘.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것들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 다 수작업으로 쳐줘야 됐죠.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하고 필요하면 문구 더 추가할 거면 편집 눌러서 문구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날씨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겠죠. 밑에 보니까 챗GPT 아니 인공지능이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질문도 하고 메시지 이런 것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날씨 하게 되면 얘가 어떤 도시의 날씨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다시 답변합니다. 서울. 이렇게 답변하게 되면 여기 메시지 보니까 시티의 날씨는 맑습니다. 어떤 걸 조사해서 아까 MSN 날씨 같은 그 웹사이트의 정보를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답변만 해준 거죠. 저희 이거 필요 없죠? 삭제해 버리겠습니다. 삭제하고 질문도 필요 없죠. 질문도 이렇게 하고 트리거만 만들었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노드 추가해서 질문하기 누르고 여기에 도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라든지 다중 선택해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게끔 하거나 또는 그냥 전체 응답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응답한 것이 여기 바1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처럼 메시지 보내기에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메시지는 이런 게 변수입니다. 우리 파워토메이트 하게 되면 데스크탑 보면 이런 것도 많이 봤죠. X 이게 변수입니다. 변수 눌러보면 여기 만들었던 바1이 보이죠. 이걸 선택하면 도시의 날씨는 굿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서 챗봇을 테스트 해보면 저희가 만들었던 질문 도시 입력하세요. 서울. 제가 방금 만들었던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럼 실제 추가했던 작업을 호출해서 하는 방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노드 추가해서 작업 호출에 플러그인에 보면 방금 추가했던 MSN 날씨 가져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보면 입력값이 뭔가 있죠. 뭔가 입력값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값도 이렇게 보입니다. 출력값도 보이고 그래서 저장을 우선 한번 해보고 여기서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씨 하게 되면 도시 서울. 서울 하게 되니까 여기 얘가 보니까 What measurement system would you like to use for the forecast data에서 당신은 임페리얼 또는 메트리역 단위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럼 단위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단위 넣어주는 방식은 여기에서 넣어줄 수도 있고 또는 작업에 가서 여기 보면 작업에 들어가서 입력값 여기에 넣어줘도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는 토픽에 추가하죠. 날씨에 들어가서 값 설정에 들어가서 유닛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메트릭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메시지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값을 받아왔으니까 도시의 날씨는 굿이 아니라 여기 결과값 받아왔던 거 보여줘야 되겠죠. 리스판시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눌러보니까
리스판시즈 많이 있죠. 리스판시즈의 데일리, 데일리 썸머리, 데일리 데이 썸머리 이런 변수를 출력해주면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자, 날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 눌러보면 서울. 자, 연결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연결해서 자, 연결되었으면 이제 가능합니다. 다시 날씨 질문하고, 자, 그러면 플러그인을 통해서 해당하는 도시의 온도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메시지 보내는 거에 도시의 날씨는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답변한 거고, 자, 저는 더 추가해서 지금 영어로 답변된 걸 가지고 한글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자, 작업을 추가해서 보시면 작업은 고급에 보면 생성형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입력값은 뭐죠? 이 결과값이죠. 결과값을 또 선택하면 되겠죠. 결과값을 저기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데이 썸머리였죠. 데이 썸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챗GPT 할 때 우리 프롬프트 튜닝 한다고 하죠. 자, 그렇게 튜닝을 해주면 됩니다. 콘텐츠 조정에 높음, 낮음, 보통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자, 다음 문장 또는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줘. 아니, 한글로 번역해줘죠. 한글로 번역해줘. 자, 여기에 변수 넣어주면 되겠죠. 변수는 아까 답변했던 겁니다. 코파일럿이 답변했던 걸 선택해주면 돼요. 썸머리죠. 그러면 답변했던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고, 얘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튜닝 해준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거나, 저장해서 다시 물어보면 한글로 번역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날씨 서울 매트릭을 또 물어보는 게 우선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를 한번 할게요.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쉽게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했을 때 잘 됐었는데 생성형 답변 만들기에서 자, 여기까지 나왔고 답변 만들기에서 편집에 가보니 지금 코파일럿이 속도도 좀 느리고 답변하는데 좀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의도했던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본인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자, 이 과정을 하게 되면 번역에서 답변도 잘 해줍니다. 시에서 대구 한번 해볼까요? 대구. 지금 됐죠. 대구는 지금 번역해서 답변을 해준 겁니다. 날씨, 온도까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준 거고
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일반적인 답변도 할 수 있죠. 일반적인 답변은 자, 고급에 가서 생성형 답변을 추가해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결과값, 데일리 썸머리를 기준으로 이게 아니고 도시의 다음 도시의 다음 도시를 뭐 초등학생에게 쉽게 설명해줘. 뭐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도시를 넣어주게 되면 추가적인 답변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부산 이렇게 보면 자, 번역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답변도 이건 답변 못 해줬네요. 이건 여러분 또 테스트하면 또 답변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코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시민 개발자가 누구나 웹사이트를 추가하거나 문서 같은 것들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이 문서를 참조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거기에 작업을 추가해 줄 수 있고 또는 토픽에 여러 가지 토픽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날씨에 그리고 또 작업 말고 플러그인 말고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에 있는 기존 그룹 삭제를 하고요. 작업 호출에 파워 오토메이트 흐름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아이고 시간이 이제 9시가 다 됐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다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파일럿에서 흐름 실행이죠. 그 다음에 리스판드도 코파일럿입니다. 자, 코파일럿에 값을 받아오려면 지역 같은 걸 받아오면 되죠. CT. 자, 이렇게 받아오고 그 다음에 리스판드 코파일럿에 결과값을 던져주면 돼요. 결과값은 뭐 리절트 이렇게 해서 자, 저장하고 자,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추가를 해주면 엄청나게 많은 1400개 이상의 작업들 이런 것도 다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파일럿 스튜디오 챗봇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흐름들 그래서 업무의 확장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에서 날씨 관련된 거 자, 오늘 예보 가져오기 있죠. 예보 가져오기를 추가를 하고 자, 여기 위치는 시티죠. 그 다음에 단위는 매트릭으로 하고 자, 리스판드는 응답할 값은 여기에 가져왔던 값 있죠. 여기 보면 요약이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리턴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하고 나서 게시를 하게 되면 자, 코파일럿에서 해당하는 작업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업 호출에 가보면 방금 만들었던 흐름이 보이죠. 자, 방금 만들었던 흐름입니다. 자, 여기 CT는 요거죠. 바원이고 결과값은 받아오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호출해보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에서 부산 이렇게 하게 되면 파워토메이트 클라우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받아와서 보여줍니다. 자, 연결을 다시 한번 해주고
네,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 지금 진행 중이라서 잠시만요. 자, 연결됐고요. 자, 그럼 결과값을 받아와서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메시지를 보내기 해서 변수값은 RS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결과값은 채찌핏 아니죠. 파워 오토메이틱 클라우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받아온 겁니다. 여기 실행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호출했다는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파일럿은 플러그인과 또는 파워 오토메이틱 클라우드와 액션을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업무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초과됐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코파일럿에 대한 코멘트 있으면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